하버드 협상 강의, 하버드 공개 강의 연구의 지음. 모든 순간이 협상이다. 협상은 모든 이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협상은 당신의 삶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협상을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까? 우선 협상의 정의를 살펴보자. 협상이란 이해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개인의 정보와 역량을 총동원해 각자의 힘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왜 협상이라는 행위에 영향을 받을까? 아니, 협상은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남편은 아내와 협상하고 아내 역시 남편과 협상한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협력인 동시에 일종의 윈윈을 추구하는 반복 현상인 법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모두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영향은 다시 여러 종류의 무의식적인 협상으로 변화한다. 이외에도 협상은 우리 생활 어디에나 있다. 집주인이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제공하지 않거나 집세를 올리려고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한 기술자가 비용을 청구할 때, 자동차 딜러가 판매를 시도할 때, 아직 예약이 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호텔 직원이 방이 없다고 말할 때, 심지어 가정에서도 늘 협상이 벌어진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척 많다. 학교 다니기 정말 싫어요.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요즘 공부하기가 싫어졌나 보네. 뭐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아실 테니까. 사실 오늘 학교에서 읽기 테스트를 했는데 글쎄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읽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 그게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읽기 보충 수업에 등록하는 거지. 어떠니? 저도 벌써 알아봤어요. 하지만 거기 다니려면 저녁 시간을 꽤 많이 써야 하더라고요. 보충 수업에 네 개인 시간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구나. 그렇죠. 친구들하고 저녁에 같이 하기로 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친구와의 약속을 꼭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보충 수업이 정말 제게 도움만 된다면야 애들이랑 다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할 생각은 있는데 혹시 보충 수업이 아무 도움도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니? 공부해봤자 소용없을까봐? 네, 그거예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간단한 대화는 우호적인 협상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와 아들은 학습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하버드의 협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순히 이해, 존중, 포용만으로는 협상에서 공동의 인식이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들은 협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쟁과 대치를 꼽았다. 협상을 벌일 때는 전략과 심리적인 면에서 모두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외의 상황에 부딪혀 몹시 당황하더라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자.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해선 안 된다. 그리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협상 테이블을 벗어날 수도 다른 사람과의 협상을 거부할 수도 없다. 다른 사람, 예를 들어 가족, 동료, 친구, 경쟁자 등과 접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충동이나 관계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당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며 나아가 원하는 삶을 살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버드의 협상 전문가들은 다른 기술이나 능력처럼 협상도 개인의 노력을 통해 열심히 연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잘 단련한다면 협상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수도 있다. 기억하자. 협상은 언제 어디서나 늘 존재한다. 어쩌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돈이 없어도 돈을 버는 방법.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까? 만약 상품 판매가 기업이 돈을 버는 가장 주된, 아니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1차원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버드의 협상 전문가들은 협상이야말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심지어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단언한다. 비즈니스 협상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다. 경제적 이익은 협상의 평가 기준이며 그 핵심은 바로 가격이다. 1902년 미국의 종합화학기업 듀퐁의 네 번째 회장 유진 듀퐁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듀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몇몇 이사는 아예 회사를 팔아버리자고 이야기했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지한 주주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려고 했다. 5번째로 회장 자리에 오른 엘프리드 듀폰은 매각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섰지만 그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었다. 다급해진 그는 결국 멀리 타국에 있는 사촌형에게 도움을 구했다. 얼마 후 주주총회가 열렸다. 최종 표결을 앞두고 비장한 심정으로 단상에 오른 엘프리드 듀폰은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 주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나라 전체가 극심한 불경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해도 결국 빠른 속도로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굳이 팔려거든 제게 파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주식을 모두 사겠습니다. 듣고 있던 주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당신이 산다고 어떻게 사겠다는 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월스트리트를 통째로 사지 그러십니까? 은행도 그렇게 많은 돈은 없을걸요.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엘프리드 듀폰은 전혀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차용증을 써드리겠습니다. 은행과 똑같이 이자를 지불하고 연말에는 배당금까지 나눠드리죠. 그러자 장내는 더욱 시끌벅적해졌다. 당신이 보유한 주식이 우리 전부를 합한 것보다 많지 않은데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회사의 모든 자산을 저당 잡히겠습니다. 아니 그럼 경영은 대체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연말에 배당금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죠? 바로 그때 엘프리드 듀폰의 사촌형 2명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합니다. 그들은 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데도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경영 일선에서 배제되었던 콜먼 듀폰과 피에르 듀폰이었다. 순간 웅성웅성하던 장내가 고요해졌다. 신랄하게 비난을 쏟아내던 주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엘프리드 듀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은 최소로 추정해도 약 1200만 달러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800만 달러가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사실 불경기라 듀폰 주식을 팔아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봤자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나중에 배당금까지 준다니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엘프리드 듀폰은 협상을 통해 30분 만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듀폰 주식 전체를 사들였다. 덕분에 그는 브랜드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콜먼, 피에르와 함께 듀폰 그룹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많은 돈을 벌며 승승장구했다. 비즈니스 협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생산 라인 하나 없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외 수입이다. 협상을 통해 1시간, 아니 단 1분만 해도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협상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조직과 최대한 많이 접촉하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직원이 협상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언컨대 협상은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인 동시에 가장 빠르게 성공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